안녕하세요. 회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팀입니다. 이용자 교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육의 순서는 제도의 목적과 철학, 활동지원급여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 수칙 및 유의사항, 마지막 Q&A 및 마무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목적과 철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올바른 동행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존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용자 스스로 서비스 시간과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제도의 목적에 맞는 투명한 바우처 사용을 위한 책임 준수 또한 강조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에는 올바르게 이용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급 자격 만료 90일에서 30일 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며 소득은 무관합니다. 변경 및 이의 신청의 경우 기능 상태 변화 12개월 내 진단서 필요나 환경 변화 시 급여 구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 통지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정급여는 65세 이후 노인 장기 요양 수급으로 전환되는 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에게 급여가 보전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지원은 출산 전후 6개월간, 시설 퇴소 후 6개월간 자립준비를 위해 그리고 보호자 일시부재 시 16개월간 단기 지원이 제공됩니다. 갈등 예방을 위한 소통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호한 소통은 역할 혼선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 해보세요, 좋아하는 대로 하세요, 적당히 해주세요 와 같은 지시는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청소기는 거실부터 돌려주시고 물걸레질 부탁드립니다. 또는 다음 주 화요일은 병원 진료가 있으니 십시에 와주세요 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소통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환경 배려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호칭 사용 및 감사 표현, 무거운 짐은 택배나 배달 서비스 이용, 그리고 활동지원사의 적정 휴식 시간 보장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공 가능한 표준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체활동 지원에는 목욕도움, 신체 청결 등의 위생관리와 체위 변경, 처치 및 복약 보조 등의 건강 지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배설 관리, 식사 도움, 옷 입기, 실내 이동을 돕는 기능 보조,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안전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사활동 지원은 이용자 사용 공간에 한정한 청소, 이용자의 치아 상태를 고려한 위생적인 취사, 그리고 이용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세탁 및 장보기가 있습니다. 장보기는 사전 보고 시 단독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회활동 지원으로는 외출 동행 시 목적지 사전 확인과 외출 지원,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 시 업무 전 정보 확인과 진행 과정 설명이 포함됩니다. 그 밖의 서비스로는 만 6세 또는 예외적으로 10세 이하 자녀의 양육 보조가 허용되며 정서 지원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고 교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취득한 이용자의 성격, 습관, 질병, 희망하는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이용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최적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친절하고 정중하게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용자의 심신 상태 악화 방지를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돌봄 서비스 제공 제한 사항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첫째, 제공 인력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전문적인 의료 행위는 금지됩니다. 둘째, 이용자 외 타가족의 세탁, 조리, 방청소, 손님 접대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셋째, 이용자와 가족의 영리활동이나 근로활동을 돕는 생업지원 또한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전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상용품 구입을 위한 장보기를 위해 금전 수령 시에는 반드시 당일 내 정산해야 합니다. 이 점들을 명확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직계 혈족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배우자 및 그 혈족으로는 배우자 본인과 장인, 장모 등 배우자의 직계 혈족이 해당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본인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포함됩니다. 그 외 며느리, 사위 등 직계 혈족의 배우자를 포함한 기타 인척 또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이복 형제자매는 부계, 모계 모두 포함되어 제공 불가하며 이혼한 배우자의 손녀 역시 직계 혈족 관계로 보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별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사망 시에도 인척 관계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제공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다음은 상호 권리와 준수 사항입니다. 이용자는 기관 및 지원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사전 협의된 구체적인 서비스 요구권이 있습니다. 의무로는 지원사 교체를 요구할 시 최소 14일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지원사는 사전에 협의된 서비스만 제공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의무로는 이용자의 상황과 장애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사무인권 존중 및 부당행위 금지는 매우 중요하며 부당행위 발생 시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단계로 기관에서 1차 교육을 진행하고 2단계로 미수용 시 지자체에 보고합니다. 3단계로 지자체에서 주의를 촉구하며 4단계로 반복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필수 신고 의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첫째, 신분 및 자격 변동의 경우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나 장애 등록 취소 시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고 자격을 재검토합니다. 둘째, 장기 부재 상황 시 의료기관 60일 초과입원, 국외 60일 이상 체류, 시설이나 교정기관 입소 시 급여 일시 정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부정 및 기타 변동으로 바우처 카드 부정 사용, 인적사항 소득재산의 중대한 변동, 유사 서비스 중복 수급이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 및 자격 심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신고 의무는 이용자, 보호자, 활동지원사, 그리고 전담 인력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바우처 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절대 원칙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카드를 직접 보관해야 하며 활동지원사가 소지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집중 점검 대상으로는 소급결제, 중복결제, 연속결제, 심야결제, 선결제, 과다결제 등이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감지됩니다. 적발 시에는 강력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부당 수령의 전액 환수는 물론 제공기관 지정 취소 및 지원사 자격정지, 그리고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급 적발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A 사례는 활동지원사와 이용자의 담합으로 실제 서비스 제공 없이 급여 비용을 편취한 경우입니다. 상습적인 바우처 결제가 사회보장정보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어 활동지원사는 자격정지 8개월, 수급자는 급여 제한 15일, 기관은 환수 및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B 사례입니다. 활동지원사가 이용자 카드를 소지하고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은 채 상습적인 바우처 결제를 한 경우입니다. 제3자의 바우처 클린센터 신고로 적발되어 활동지원사는 자격정지 8개월, 수급자는 급여 제한 1개월, 기관은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C 사례입니다. 부인의 활동지원사가 중증장애인을 케어하며 서비스 제공 없이 수시로 소급결제를 했으나 소급결제 사유가 불명확하여 기관 자체 모니터링으로 적발된 경우입니다. 기관은 환수 처분을 받았고 활동지원사에게는 구상권이 청구되었습니다. D 사례는 장애인 자녀의 모친이 활동지원사이며 다른 장애인 자녀의 모친 활동지원사와 교차 지원하여 각각 본인의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직계 혈족에게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의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자격정지 및 환수 처분을 받았고 기관도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상황 및 장소별 가이드입니다. 먼저, 이용자 부재 시 가사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는 본인 소지 원칙 위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예외 판단 시 가능합니다. 여행 등 1박 2일 수면 시간은 서비스 미제공으로 간주되어 시간 불인정됩니다. 하지만 장애 상태 등 종합고려 시 지자체 판단하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및 사업장 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근로지원 서비스를 우선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지원 신청 탈락자나 신변 처리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가 허용됩니다. 프리랜서나 단체 임원은 직장으로 인정 가능하며 월 평균 60시간 이상 증빙소득 증빙,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고유 번호증 등으로 상근 여부 확인이 조건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은 존재하며 위와 비슷한 모든 상황은 각 지자체에서 개별 사례에 대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특이사항 발생 시 꼭 기관에 연락을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비용, 이동, 제공, 인력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차량 이용 및 사고 부상에 관해 활동지원사의 개인 차량 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용 시 유상운송법 저촉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협의와 책임 및 손해배상 보험 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통비 및 문화비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중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적용 범위는 대중교통 운임, 전시영화관 등 문화활동 입장료 및 관람료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2인 동시 서비스 제공의 경우 신청에 따라 동일기관 지원사 2인의 안에 인정됩니다. 급여 기준은 각 지원사별 1회 방문당 3시간 범위 내에서 100% 급여가 인정되며 급여 제공 기록지에 명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활동지원사의 자격 박탈 및 정지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격 사유는 애초에 지원사가 될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성폭력 범죄자, 금고 이상 형 집행 중인 자가 해당되며 타 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격 취소 사유는 영구 또는 장기 박탈을 의미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누적하여 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정지 사유는 일시정지를 의미하며 바우처 카드를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수급자를 타기관으로 유인하거나 폭행, 성희롱, 보호소홀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단순한 돌봄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용자분들의 선택과 삶을 존중하며 더 행복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분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혜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팀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